어제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루비콘강을 완전히 건넌 것은 아니지만 건너가고 있다. 야3당 없이 개혁 입법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성의를 보여야 할 거다. 요즘 민주당이 이런저런 일들로 속이 꽤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이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누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뭔가 이제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입장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그 아직 회의가 결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최고위 하고 나면 별도로 결론이 나면 그때 브리핑할 예정이라서 아직 회의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회의는 몇 시에 하십니까? 최고위가 저희가 9시부터 비공개로 해서 예. 공개 회의 9시 반이고요. 필요하면 예. 또 추가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최소한 10시 한 반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기사들을 보니까요.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윤리심판원에 이제 회부를 하는 걸로 직권조사를 하는 걸로 분위기가 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어제 어땠습니까? 분위기 자체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윤리위에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방향에 대해서도 예.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네.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 나면 공식 브리핑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이제 본인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이러면서 탈당서를 일축했습니다. 이 부분 네. 좀 들으셨어요? 이 인터뷰? 예,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일관되게 예.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예. 결백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본인이 당에서 스스로 나갈 생각은 없다는 의미고 예. 만약에 윤리심판원이 제소가 된다면 예. 그저 아마 자기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출당이든 제명이든 안 할 거고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알아서 좀 거취를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저 일각의 해석인 거고요. 예. 당이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충분히 결정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여간 논의를 좀 보고 네.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역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선거제 개편 문제인데요. 지금 야3당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글쎄 화가 난 거는 왜 그런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우선은 많은 국민들이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시킨 것 자체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전반에 관련된 문제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대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선거제도 역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적 공감대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켜서 이게 통과되면 예산을 통과 안 시키겠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야당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야3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와는 달리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왜 적극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된 오해 내지는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다? 네, 왜냐하면 선거제도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요. 첫째는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게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국민들은 이것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가 내각제로 가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각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이 부정적입니다. 그럼 의원 정수를 늘릴 건지 말 건지 또 만약 늘린다면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 보고 무조건 약속해달라 무엇을 약속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20대 총선 그다음에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우리 당이 주장한 것은 그 대표성 비례성에 기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연동형을 가미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우리 당의 당론이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직접 브리핑했고 당대표님이나 또는 우리 사무총장이나 여러분들이 그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연동형을 가미하는 것이 공약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권역별 대표제가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역별 비례제에 기초한 연동형 제도라고 일관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차례 우리가 우리 입장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입장을 밝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석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사무총장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 당대표께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걸 더 약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구체적으로 의원 정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각 당의 입장이 좀 더 그 구체화돼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에서도 민주당의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가 됐다 이렇게 하셨고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으실 걸로 보이네요. 오늘. 지금 구체적인 안을 우리 당이 내놓는다고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정개특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마 대체로 우리 당이 연동형제를 수용하느냐 여부, 두 번째는 시한을 정하느냐 여부인데요. 우리 당도 그 맥락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한 2월 말이든 뭐 3월 말이든 뭐 야당 측 요구하는 건 한 2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공감 또는 우리도 동의한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정개특위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성을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야삼당은 정개특위에서 이미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와 있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되는데 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계속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개특위 안에 대해서 야3당조차도요. 통일된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3당이 그러면 통일된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개 안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A안, B안, C안 해서 뭐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것도 그 비례대표를 좀 추가로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 야3당이 먼저 그러면 우리는 야3당은 이런 안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주면 우리도 그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야3당도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3당이 먼저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도 밝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세 가지 안은 선관위가 정개특위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진 아니고 각 당이 어느 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좀 더 논의해서 어떤 단일안을 만들어내서 그 안을 각 당이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당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간의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우리 당이 먼저 그러면 우리 당이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원 정수 문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국민적 거부감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단일안을 만들어 합의하고 그 합의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치권만 합의한다고 선거제도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비례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지역구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의원 정수 확대는 민주당이 먼저 내놓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지역구 축소도 예를 들면 뭐 지금 지역구 관련돼서 두 가지 그것도 안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면 지역구를 일부 인구 상한선을 높여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은 지금 나오는 게 도농 복합 선거구제인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소선거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만약에 정의석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된다면 인구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도 정계 측에서 논의해야 되죠. 어느 선이 합당한지. 그럴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를 정계 측에서 논의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선거제라고 받아들일 생각합니다. 수 없고. 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2명 내지 4명을 뽑고 농촌에서는 1명을 뽑는다는 이런 이중적인 선거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제도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존 정당이나 기존 국회의원들의 자기 자리 챙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명백한 많은 정치학자들도 선거제도의 계약이고 제도적 후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요. 선관위가 내놓은 ABC 안 중에 민주당은 A안에 가까운 거군요. 왜냐하면 C안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니까 안 되고 B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있으니까 안 되고 남는 건 A안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의원 정수를 늘리면 그거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정치권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계특위에서 그럼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정계특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계특위가 만약에 정계특위가 시한을 넘겨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당대표 채널이든 원내대표 채널이든 선거구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또다시 만들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 정계특위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계특위를 무력화하고 그냥 당대표나 원내대표들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정치적 논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권 합의를 민주당이 주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야삼당이 먼저 합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 정계특위에 들어오면 우리는 논의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단식농성을 하면서 약속하라고 그러는데 뭘 약속해야 될지 아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고 뭘 약속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해달라고 하면 이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연동형비례 이제 우리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논의하겠다고 정계특위에서요. 근데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약속할 게 없는 거죠.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몇 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선거구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우리가 약속할 수는 없는 거죠. 12월 임시국회는 그래서 열리나요? 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여서요. 아니요. 12월 정기국회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3법, 사실 선거구제 논쟁으로 인해서 유치원 3법이 국민들이 더 원하는 핵심 법이라고 쓰는 유치원 3법이 지금 사실상 무산됐지 않습니까?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야당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선거구제 논쟁으로 인해서 유치원 3법이 지금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통과 안 된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임시국회는 어떤 형태든 열려서 논의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원포인트 말씀하신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원하고 야삼당은 아예 이거를 빨리 열어서 거기에서 선거구제를 계속 얘기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정계특위도 연장 12월 말이기 때문에 정계특위 시한을 좀 더 연장하는 것도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계특위 필요하다면 야당 측하고 협의해서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정계특위 시한을 연장해서 선거구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